자, 고2 그 문학 수업 계속합니다. 권영민 지학사 출판사. 자, 170쪽에 이상화 작가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있어요. 자, 작품 살펴봅니다. 먼저 제목 확인. 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자, 대구 출신의 작가 이상화 일제강점기 작품입니다. 자, 첫째 연 일행 첫째 행을 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작품이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옆에 질문이라고 써봅니다. 시의 시작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며 들어갑니다. 자, 질문 내용을 살펴봅니다. 지금은 남의 땅이다. 자, 남의 땅 세모. 우리 땅을 빼앗긴 거죠. 그 식민지 현실입니다. 지금 땅을 빼앗긴 식민지 현실. 요 땅은 자, 우리 국토를 다 빼앗긴 거죠. 자, 우리 국토 전체를 대신 비하는, 자,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 비하는 게 대유법이라고 그래요. 자, 대유법 적습니다. 우리 국토 전체를 뺏겨버렸어요. 자, 이어서 이렇게 빼앗긴 들인데, 들 딱 마찬가지입니다. 들에도 세모. 자, 빼앗긴 들판, 우리 국토 전체를 대신 비유하는 겁니다. 봄은 오는가? 봄 동그라미. 이거 상징이죠. 자, 계절상의 봄도 되겠지만 중의적으로 또 하나 우리 광복을 뜻하겠죠. 정치적인 봄, 광복. 자, 쪼잔하게 쪼개서 보면은 이 들은 대유법이다. 우리 국토 전체를 대신 비유한다. 봄은 상징이다. 광복을 뜻한다. 자, 무슨 뜻이죠? 이 땅을 빼앗겼는데 과연 이 땅에 광복이 오겠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시가 시작됩니다. 작품의 제일 마지막 견을 봅니다. 자, 그러나부터. 그러나 어떠하나. 자, 앞에 쭉 중간에 펼쳐진 내용이 우리 조국의 들판에 나와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아름다운 들판을 접하면서 행복감, 즐거움을 접하는데 그러나 현실을 냉정하게 봅니다. 지금 now 일제강점한 현실이에요. 들을 빼앗겨. 이 국토를 다 뺏겼는데 이제 봄조차 빼앗기겠네. 무슨 말이죠? 광복의 희망조차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해서 미리 확인해 봅니다. 절망적 현실로 이 현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답이 주어졌어요. 맨 마지막에 답변이라고 씁니다. 과연 봄이 오겠는가? 라고 질문 던지고 스스로 답하기를 자칫하다간 봄조차 빼앗기겠네. 광복을 향한 희망조차 빼앗길 수 있겠다. 라고 절망적인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작품의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됐어요? 자, 질문과 답변, 문답 구조로 처음이 또 시작부와 마지막 부분이 문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작품 올라가서 봅니다. 자, 이제 2연 가서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따뜻한 봄 햇살이에요.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저 지평선 끝까지 평화로운 아름다운 들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긍정이에요.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자, 사람 가르마 같은 눈길, 우리 나라의 전형적인 논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 마을이 연상된다. 시골 느낌을 준다. 향토적 시어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친밀감이 느껴지겠죠. 그 우리의 눈길을 꿈속을 가듯 몽환적, 꿈속에서 몽롱한 상태이듯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우리 조국의 들판에 찾아온 아름다운 봄 경치에 끌린 겁니다. 입술을 담은 하늘나더라. 입술을 담은 세모. 옆에 침묵이었습니다. 침묵. 자, 우리 조국의 상태가 말이 아닌 상황이죠. 자, 침묵하고 있는,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인데 침묵하고 있는 하늘아들아.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게 혹격조사죠. 해서 자, 혹격은 부르는 말이죠. 하늘과 들을 불렀어요. 부르는 말이다. 돈어법. 부른다. 돈어법입니다. 그리고 영철아,
철수야. 이런 호격 조사는 사람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부를 때 쓰는 표현을 하늘과 들에 붙였으니까 이거 의인법이죠. 의인법. 하늘아들아 내 맘에는 이 들판에 아름다운 봄을 맞이한 들판에 나 혼자 온 것 같지 않구나. 즉 이 불안한 상태에 처한 우리 조국이 나를 불러낸 것 같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러느냐? 네, 요게 하늘과 들입니다. 우리 조국의 산하 의인법이죠. 네가 그러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해서 그 입술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는 우리의 조국의 강토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리고 어조면에서 자 하늘아들아 말을 해다오니까 말을 건네는 어조죠. 말 건네는 어조. 자연물을 인화시켜서 말을 건네는 어조를 취했어요.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마라. 그대로 서 있지 마라. 이거를 좀 더 살펴보면은 뭔가 실천을 촉구하는 것 같죠. 그냥 있지 마. 실천 촉구라고 씁니다. 실천 촉구. 라는 느낌을 줍니다. 촉구. 그러는 듯 내 옷자락을 흔들고 종달새.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종다리를 아씨, 새아씨로 비유했어요. 같이 지기법이죠. 울타리 너머에 있는 아가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해서 종달새를 보면서 이 화자는 마음의 즐거움을 느낍니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 의인법이죠. 자, 보리밭 나라가 그 지경이 됐는데도 들판에 보리는 잘 자라고 있어요. 자, 간밤에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이 비가 생명수겠죠. 생기를 줍니다.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담았구나. 삼줄기 같은 머리는 머릿결이 가지런히 곱게 말쑥하게 단장된 상태입니다.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해서 보리밭을 보통 삼단 같은 머리는 여성적 비유입니다. 보리밭을 여성화해서 우리 보리밭에 대한 애정을 여성적 이미지로 표현했어요.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자연의 상태가 긍정이니 나도 이 긍정적 자연의 상태에 동화되어 있습니다. 자,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자, 우리 민족 전체가 함께 갈 수는 없고 나 혼자만이라도 나 먼저라도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도랑물을 착하다 했으니까 의인법이죠. 자, 이 작품에 우리 자연물에 대한 애정이 이렇게 의인법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 이것도 우리의 논가를 흐르는 도랑의 상태니까 향토적이죠. 향토적인 식구입니다. 젖먹이 달래는 노래. 쫄쫄쫄쫄쫄쫄 도랑물을 젖먹이 달래는 노래로 의인화시켰어요. 자, 노래니까 청각적 심상이죠. 흐르는 도랑물 그 소리 현상에 따른 표현이니까 청각적 이미지.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이 도랑물이 즐거운 듯 흥겹게 어깨춤을 추고 간다라고 또 의인화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자연물에 대한 애정이 의인법으로 표현되면서 자연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비제비야 깝치지 마라. 깝치지는 재촉하지란 뜻입니다. 대구 사투리입니다. 자, 재촉하지 마라. 자,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화자는 들판에 나와서 들판의 자연물을 보니까 마음이 즐거워져요. 행복감을 갖습니다. 그때 이 화자의 가까운 곳에는 나비가 날아다니고 좀 먼 곳에는 제비가 날아다니면서 화자를 여기저기로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나비 제비가 아저씨 나를 따라와요. 이리 가요. 저리 가요 하면서 앞장서서 이리저리 안내를 하는데 화자는 빠른 발걸음으로 휙휙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 들판에 접하는 그런 우리 꽃나무들, 식물들, 풍경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소곳한 시선으로 보면서 애정 어린 시선으로 하나하나를 깊게 느껴보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재촉하지 마라. 내 볼 것이 많아. 이런 얘기예요. 맨드라미 들막꽃, 이름 없는 들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들꽃과 교감을 나누고 싶어 하죠. 아주까리 기름 바르니 이게 피마자 기름이에요. 피마자 기름.
피마자 머리기름인데 피마자 열매를 짜서 그걸로 여인들이 머리기름을 썼습니다. 한국 여인의 이미지입니다. 그 피마자 기름 바르니가 머리기름 바르니가 그 동네 아줌마겠죠. 지신 매던 김을 매던 그들이라 다 보고 싶다. 우리 땅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어요. 이어서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일하고 싶은 겁니다. 노동의지에 노동의지. 호미를 쥐어다오. 살진 젖가슴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흙둥그라미 흙을 여성의 젖가슴으로 표현해서 풍요로운 생산성 따뜻한 사랑을 지닌 모성으로 표현했습니다. 흙 모성 상징입니다. 발목이 시도록 이 흙을 이 우리나라의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해서 애정과 함께 노동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그러고 싶다는 것이니까 미래지향적 태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우리 국토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 태도를 담고 있어요. 자, 이 화자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했네요. 강가에 나온 천진난만한 아이와 같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애처럼 천방지축으로 막 좋아라 날뛰는 아이처럼 짬도 모르고 쉬지도 않고 끝도 없이 달려가는 내 호나 해서 이 상태는 밑에는 뭐 자연의 흥취로부터 깨어난다 현실을 인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안 맞아요. 이 작품의 내적 상태를 보면은 아이와 같이 들판에 나와서 이 싱그러운 푸른 들판을 보면서 막 흥겨운 겁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는 그런 내면의 자유로운 영혼의 상태예요.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자, 근데 그 모습이 아이처럼 막 뛰어다니고 싶은 이 화자의 내면 상태를 향해서 스스로가 약간 냉정하게 말을 합니다. 뭘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습구나. 우습다 밑줄. 자, 경상도 사투리인데 그런 내 모습을 한 겹 접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좋아라 하고 접하고 있는 이 땅이 객관적으로 우리 땅이 아니죠.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해서 자기 비웃음이 되겠죠. 자, 자조라고 씁니다. 우습구나, 자조. 이런 내 모습이 우습구나, 자기에 대한 비웃음, 자조입니다. 답을 하려무나 해서 이 두 번째 행에서 현실 재인식, 즉 빼앗긴 땅임을 다시 한번 인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풋풋한 풋내를 띠고 자, 어떤 상태? 자연에 동화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 마지막 분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도달했는데 푸른 웃음의 동그라미 들판을 바라볼수록 저절로 행복감에 또는 즐거움에 웃음이 납니다. 이게 푸른 웃음은 들판의 아름다움에 대한 반응인 거죠. 씁니다. 들판의 아름다움에 대한 반응. 절로 웃음이 난다.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우리 땅이 아니야. 푸른 서름 새못입니다. 자, 이렇게 긍정 부정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은 역설이죠. 역설적 표현. 왜 서럽다? 국토를 우리 주권을 빼앗긴 상태라는 생각이 드니까 서러운 거죠. 자, 역설적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자, 즐겁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이것이 복합되어 있죠. 이 복합적인 심리 상태가 드러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우러진 사이로 자, 다리를 절며 밑줄 치고 별표. 다리를 전다는 것은 균형을 상실한 거죠. 자, 신체의 균형 상실인데 이게 신체 균형 상실의 원인이 심리미 심리적으로 복합된 심리 상태로 긍정 부정이 서로 섞여 있는 심리적 불균형 상태가 동작으로 표현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심리적 불균형, 마음속에 긍정 부정이 섞여 있죠. 심리적 불균형으로 인한 내면적 갈등이 동작, 행동으로 다리를 저는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이 들판에 나와서 내가 봄 신령이 집혔나 보다. 봄 기운이 나를 살아줬나 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데 마지막에 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나 나로 하여금 들뜨게 만드는 게 들판인데 현재 지금은 들을 빼앗겨 국토를 빼앗긴 상태고 자칫하다간 이 광복을 향한 희망 봄조차 빼앗기겠네 상실하고 말겠네 라고 현실을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작품이 끝납니다. 자, 문답법이라 그랬죠. 자, 오른쪽에 핵심 정리 가봅니다.
자, 갈래 현대시니까 자유시요. 정서 담겨 있어요. 서정시. 그다음에 저항시가 됩니다. 자, 은근히 우리 민족 현실에 대한 울분을 담고 일제에 대한 반일 의식이, 반일 정신, 일제에 반하는, 반대하는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저항시. 그다음 봄이라는 상징시가 담겨 있으니까 상징시. 자, 성격 그대로 저항적, 상징적, 현실 참여적 중요합니다. 현실 참여적이다. 뭐 이렇게 총칼 들고 싸우지 않아도 현실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담고 있으면 다 현실 참여적에 속합니다. 어조, 감상적, 낭만적. 자, 주제 확인합니다. 자, 국권 상실에 비해 광복에 대한 내적인 열망을 지니고 있어요. 이 국토를 뺏긴 현실이 이렇게 가슴 아프다는 것은 빨리 광복을 해내야 되겠다는 열망의 표현이 되는 거죠. 자, 특징 네 가지 봅니다. 자, 첫째 연과 마지막 연이 비슷한 구조를 취하고 있어서 수미상관 구조가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강조했다. 그 다음에 역설적 의문. 자, 마지막에 자, 이 자체를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라는 것을 역설적 의문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긴장감을 부여했습니다. 세 번째로 향토적 시어를 여러 개 사용됐죠. 사용해서 우리 국토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시상의 흐름이 자, 전후 관계에 따른 자, 대칭 구조인데 이것은 특히나 첫째 마지막의 관계를 대칭 구조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해제, 일제 강점기 국권 상실에 대한 울분과 그 회복에 대한 열망이 잘 드러나 있다. 표현은 이렇게 절망, 자칫하다간 광복을 향한 희망조차 뺏길 수 있겠다라고 됐지만 그 내면에는 열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강조된 것은 아까 살핀 것은 넘어갑니다. 이제 핵심 뛰어넘기. 이 작품의 구조. 먼저 질문을 했어요. 빼앗긴 대로도 봄이 오겠는가? 자,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노동을 통한 국토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고 계절상 찾아온 봄하고 정치적, 상황적 봄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혼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에 봄조차 빼앗기겠나라는 그 현실의 절망적 현실을 확인합니다. 자,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마지막이 절망적 현실 확인이니까 회의적, 의심을 품는 부정적인 판단으로 귀결되는 흐름을 보입니다. 자, 이 시상의 축을 보면은 긍정적인 흐름의 축과 부정적인 흐름의 축이 있어요. 자, 긍정은 우리 조국의 들판이죠. 봄이 왔어요. 산과 하늘이 맞붙은 곳으로 걸어갑니다. 들판 여행을 시작합니다. 자, 이 하늘과 들이 나를 불러낸 것 같습니다. 자연과 교감을 하고 심지어 일도 하고 싶은 호민을 쥐고 일도 하고 싶은 노동 욕구를 느낍니다. 자, 부정축. 자, 봄을 빼앗겼어요. 정치적인 봄 빼앗겼어요. 푸른 웃음과 푸른 소름이 어우러져 있는 상태. 그래서 무엇을 찾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 답답해하고 자조 상태에 빠집니다. 학습활동의 주요사항 점검해 봅니다. 자, 1번. 자, 화자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어디에다 들판을 거니고 있죠. 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남의 땅이 돼버린 자, 빼앗긴 들에서 식민지에 처한 조국의 상황에 울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화자의 심리 상태. 종달새, 종다리는 자, 자연의 대입법이죠. 울타리 넘어 아시같이 자, 지규법을 썼어요.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자, 종달새를 보며 화자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순간의 그 즐거움, 또 자연과의 친화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것. 자, 푸른 웃음, 푸른 소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이건 문제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푸른 웃음 긍정, 봄날의 들판에서 접하는 즐거움이고 푸른 소름은 국권, 주권, 국토 상실의 비유입니다. 그것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저 위에 이런 정서적 불균형이 행동으로 표현된 거죠. 다리를 절며 허리를 걷는다. 밑에 차분하게 예시 답안을 봅니다. 화자 심리는 봄이 찾아온 국토에서 얻은 기쁨과 식민지 상황에서 비롯된 슬픔이 얽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푸른이라는 색채어는 그런 자조적 서름과 절망, 봄이 찾아온 들판을 모두 표현하는 색채어로 자연이 주는 기쁨과 현실이 주는 슬픔을 시각화한 것이 푸르다. 자, 웃음도 푸르고, 웃음이 푸르다는 긍정이죠. 서름도 푸르다, 이건 부정인 거죠. 색채적 시각으로 표현했어요.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는 심리적 불균형으로 인한 내면의 갈등을 동작으로, 행동으로 형상화, 즉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원관념, 보조관념 관계 확인해 봅니다.
자, 원관념 보조관념 관계. 가르마 같은 논길, 향토적 소재고 직유법이죠. 좁고 길게 뻗은 논길의 모습을 가르마에 비유했다. 자, 여성의 가르마죠. 들판 즉 국토를 여성적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다. 삼남 같은 머리 역시 여성적 이미지입니다. 비에 씻기어 아름답게 출렁이는 말쑥하게 비껴낸 그런 보리밭의 모습을 비유한 것으로 국토에 대한 애정을 역시 여성적 이미지로 표현했어요. 또한 살진 젖가슴 같은 부드러운 이 흙 역시 국토를 풍요로운 생산성과 따뜻한 사랑을 지닌 어머니에 비유한 것이다. 조국을 모성 이미지로 표현했다. 자, 이 작품의 시대적 상황 주목해 봅니다. 자, 이 시는 반영론의 관점에서 시대 현실을 담고 있는데 현실에 대한 작가 인식과 의지를 노래한 작품이다. 자, 이런 맥락에서 현실에 대한 작가 생각이 표현됐다는 점에서 시애들의 상징성을 살펴보자. 빼앗긴 들, 일제하게 빼앗긴 국토. 자, 아까 대유법이라 그랬죠. 대유법 중에서도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 표현하는 건 제유법이라 합니다. 제유적 표현으로 국토의 의미를 지녔다. 자, 봄, 광복을 상징하겠죠. 자, 해서 자, 봄이 자연의 봄도 되지만 광복의 뜻을 담고 있어서 중의적이라서 이렇게 하나의 시어가 그 단어 자체의 뜻 말고 또 다른 뜻을 다 품고 있으면은 다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의적 표현 또는 상징으로 낼 수 있어요. 이어지는 것. 다음 설명 참고해서 일년 빼앗긴 대로도 봄이 오는가 그러나 봄조차 빼앗기겠네. 1년과 11년에 나타난 화자의 어조정서 비교해 봅니다. 이 시는 화자가 식민지의 고통스럽고 답답한 현실에서 출발해서 자, 우리 현실 답답해요. 고통스럽습니다. 평화로운 자연 속으로 깊이 들어가죠.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자, 순환적 구조 동그라미 칩니다. 현실, 자연,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화자로 하여금 현실을 잊기 위해 들어간 자연 역시 자, 부정적 현실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자연에서 돌아올 때 더욱 뚜렷한 현실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효과를 준다. 자, 우리 들판의 자연을 경험 후에 다시 바라본 현실이 더 절망적인 것이죠. 이런 특성이 1년 12년의 어조와 정서에 반영되어 있다. 자, 이걸 참고해서 봅니다. 1년에서 화자는 봄이 온 들판 속에서 아름다운 국토를 빼앗긴 조국, 빼앗긴 땅, 빼앗긴 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탄식을 합니다. 마지막 11년에서 봄 들판에서 느낀 아름다움이 자극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을 빼앗긴 슬픔의 깊이가 아주 깊게 표현됐습니다. 11년에서 빼앗긴 들에 대한 직관 슬픔을 표현하고 있죠. 자, 1년이 단순한 탄식의 담담한 어조라면 마지막은 봄조차 빼앗기겠네. 더욱 처절한 슬픔이 담긴 빼앗기겠네. 단정적 어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어조 비교. 1년은 담담한 어조다. 마지막은 단정적 어조다. 절망적 현실을 확인한 거죠. 자, 3번은 단순합니다. 잡지의 편집 후기 일부분인데 이 잡지가 당시 압수당했어요. 왜 그랬는가? 자, 이 시 빼앗긴 들에도 버무는 거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잡지가 일제의 국토 강탈을 비판하고 우리 조선인의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작품을 실었기 때문에 그런 탄압 차원에서 압수당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자, 현진건의 수필, 기행 수필, 불국사 기행하고 비교한 게 있어요. 자, 불국사 기행에서 예찬을 담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 일제강점기에 우리 문화유산의 미적 가치를 옹호하고 예찬하는 일은 그 자체가 우리 민족혼을 일깨우고 민족의 위대함을 각성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자, 이거 중요합니다. 문화적 차원의 독립운동과 같은 의미를 가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살짝 소개된 현진건의 불국사 기행 수필을 정리해 봅니다. 자, 여행하면서 쓴 기행문이고 가벼운 수필 경수필입니다. 자, 예찬적, 묘사적, 서정적이고 자, 불국사 일대에서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쓴 불국사 일대에서 견문을 담은 수필입니다. 주제, 불국사와 석굴암의 예술적 아름다움을 예찬했어요. 자, 특징 봅니다. 경우에 따라 그 아사달 아사녀 설화가 삽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적 표현도 들어있습니다. 운문과
소라들을 이 수필에 삽입하고 인용해서 문체상의 변화를 주고 단조로움을 피하고 감동을 극대화했습니다. 하나 더 여기 있습니다. 문체 변화, 감동 극대화 하나 단조로움 회피, 단조로움을 회피했습니다. 두 번째, 대상에 대한 작가 자신의 느낌을 다양한 기교를 사용해서 표현함으로써 공감 불러일으키면서도 사실에 대한 수필이니까 객관적 바탕이 있겠죠. 사실에 대한 객관적 설명도 배제하지 않은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오늘 일제강점기 소설, 일제강점기 저항시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머무는 거를 분석했습니다. 오늘 수업 마칩니다. 수고들 많았어요.